네, 금요일에 만나는 똑똑한 재테크 라이프 시간입니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주 유용한 재테크 정보 세 가지 또 준비하셨죠.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네, 첫 번째 주제는 늘어나는 청포조 깨도 괜찮을까요? 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청포적. 네, 뭐 청약 통장 얘기인가요? 이 청포적이 누구죠? 맞습니다.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청포족이라고 부릅니다. 주택 청약 통장을 가입하는 건 예전에는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요. 언제부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 즉 청포족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약 2,545만 명 정도였는데요. 이걸 지난해 8월과 비교해 본다면 35만 명 넘게 줄어든 수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청약 통장 가입자가 줄고 있다. 정부는 청약 통장 혜택을 좀 늘려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금리 면에서도 재작년과 작년에 금리 인상 결정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0.3%포인트를 인상해서 지난달 23일부터 2.3%에서 최대 3.1%까지 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월 납입 인정액도 상향됩니다. 그동안은 매달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됐던 납입액이 다음 달부터는 25만 원까지 인정이 되는 거고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 원까지로 상향됩니다. 네, 금리도 올려주고 납입 인정 금액도 올려주는데 왜 청포적, 청약 포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나요? 일단 금리만 봐도 사실 인상을 했다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인상폭이 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각종 은행에서 이벤트성으로 내놓는 단기의 저축 상품들만 봐도 사실 금리가 꽤 쏠쏠한 편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금리 면에서 경쟁력이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네, 금리를 올렸지만 경쟁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다 그런 얘기인데 요즘 청약 통장 보면 만점자들이 좀 나온다는 뉴스가 있어요. 만점 받는 게 그렇게 쉬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가점 제도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점 제도는 무주택 기간과 통장 가입 기간, 그리고 부양 가족 수 등으로 산정을 하는데요. 문제는 바로 가족 수입니다. 7인 가구 이상일 때 35점, 그러니까 만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총 84점의 만점을 받으려면 7인 이상의 가구가 무려 15년 동안 무주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수도권 집값이 천정부지로 높아지는데 신축 품귀 현상까지 생기면서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데 청약 가점으로 이 경쟁률을 뚫기에는 허들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때문에 청약 통장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다라는 인식이 점점 퍼지고 있는 거죠. 경쟁률이 높아서 청약 통장 별로 쓸 필요가 없다. 그런데 왜 청약 통장 깨지 말라는 거죠? 네, 전문가들은 이 청약 통장을 활용을 당장 크게 할 수 없더라도 일단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청약 통장 자체는 단기 투자 상품이 아니다라는 점에 집중을 하자는 겁니다. 지난 3월부터 가점제 항목 중에서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의 점수가 본인 외에 배우자 점수도 인정되게 바뀌었고요. 청약 가점 동점 시 이 장기 가입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예비 당첨자들도 선순위로 배정돼서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청약 통장 유지하라. 아까 혜택을 얘기할 때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이거 조금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 없을까요? 네,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유불리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월 납입 인정액이 당락을 좌우하는 유형은 공공분양, 국민주택 중에서 노부모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입니다. 그런데 일반 공급은 전체 공공분양의 공급 물량 중에서 15% 정도라서 물량 자체가 적은 편입니다. 다자녀, 신혼부부 특공을 노린다면 청약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의 납입 횟수를 충족하면 되는 거고요. 생애 최초 특공은 내가 필요할 때 600만 원 선납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일반이나 노부모 특공이 목표가 아니라면 기간을 오래 그리고 횟수를 많이 붓는 것이 중요한 거죠. 갈수록 청약통장 혜택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첨은 잘 안 되더라도 일단 유지하는 게 좋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급전이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깨고 싶을 텐데 어떻게 해야죠?
네, 이럴 때는 청약 통장을 무턱대고 해지하기보다는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 8일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 청약 담보대출 금리는 2%에서 4%대로 일반 신용대출 금리 4%에서 6%보다 비교적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예치 금액의 90%에서 95%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청약 통장 일단 유지하라였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뭐죠? 네, 두 번째 아이템은 2장 붙은 5만 원권 15일에 경매 시작으로 준비했습니다. 5만 원권 2장이 붙어 있다? 왜 지폐를 붙여서 발행하는 겁니까? 네, 이걸 우리가 연결형 은행권이라고 부르는데요. 2장 이상의 화폐가 붙어 있는 형태로 이면부는 2장의 실제가 화폐, 실제로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2011년 8월 연결형 1만 원권이 발행된 이후로 13년 만에 5만 원권 연결형 은행권이 최초로 발행됐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이걸 왜 발행하는가? 바로 다양한 화폐 수집 수요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13만 원에 3년 만에 5만 원짜리가 붙여서 나온다. 총 몇 세트가 발행하는 겁니까? 네, 총 1000세트가 발행됩니다. 이번에 발행된 연결형 5만 원권 중에서 일련 번호 1번부터 100번까지는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에 전시가 되고요. 그러니까 경매에 나오는 대상은 상단의 화폐 기준 번호 101번부터 1000번까지가 경매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경매를 하게 되니까 이게 최소 가격이 정해졌을 텐데 최소 가격은 얼마예요? 네, 최소 금액은 액면 금액과 부대 비용을 포함해서 한 세트 단위는 11만 3,700원, 두 세트 단위는 22만 7,400원부터입니다. 네, 액면보다 훨씬 비싼데 과연 경매에 참여할까? 이걸 사서 가지면 얼마나 소장 가치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희귀 화폐에 대한 가치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요? 네, 1997년 IMF 외환 위기 당시에 범국민적 동전 모으기 운동이 진행되면서 500원 동전이 대량 한국은행에 환수가 됐었고요. 이에 한은은 그의 500원 동전을 아예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1998년 기념용 500원 동전을 8,000개만 생산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마저도 훼손된다거나 분실이 되면서 가격이 치솟아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998년 주조된 500원 동전 가격이 무려 최대 900만 원까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희귀화폐가 금과 비트코인처럼 생산량이 한정돼 있고 또 요즘에는 화폐 수집 취미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희귀 화폐에 대한 가격 상승폭도 가팔라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5만 원권 연결 화폐에 관심이 높아지는데 경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경매는 풍산화 동양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사전 응찰 기간에 최소 금액 이상으로 경매가 가격을 적어서 내게 되면 이 중에서 최고가를 각 세트별 경매 시작 가격으로 정합니다. 일련 번호가 가장 빠른 10세트는 한 세트씩, 나머지 번호는 두 세트씩 총 455세트를 경매에 붙입니다. 본 경매는 이달 1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최종 유찰분과 경매 대상의 기본호 외에는 본 경매 이후에 25일까지 한국조폐공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구매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금 전액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네요. 네, 5만 원권 연결 화폐 경매 얘기 잘 들었고요. 세 번째, 마지막 주제는 뭔가요? 네, 세 번째 주제는 무이자 할부 6개월 다시 부활할까라고 준비했습니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전에는 이게 1년짜리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줄었어요. 6개월짜리도 찾기 어렵던데. 맞습니다. 네. 정말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 무이자 할부가 3개월로 단축이 된 지는 대략 2년 정도 됐습니다. 최근에 카드사의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동향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무이자 할부 기간을 계속 줄여오던 신용카드사들이 다시 늘리는 이유는 뭡니까? 네, 카드사에서는 여신 전문금융회사채, 그러니까 줄여서 여전채라는 것을 발행해서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는데요. 여전채는 일반 회사채보다 높은 금리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여전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카드사의 이자 지급 부담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난 2022년 10월에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전체 금리가 3%대에서 6%까지 급등하면서 카드사의 수익성이 나빠진 겁니다. 때문에 무이자 할부나 캐시백 등의 혜택을 줄여서 이 실적 방어에 나섰던 거죠. 그래서 여신금융회사들이 금리를 올렸는데 요즘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금리 인하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여신금융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 금리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 연준도 금리를 낮추는 결정을 했었고, 오늘도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었잖아요. 올 초부터 여전체 금리는 다시 3%대로 돌아왔고요. 또 하향세를 계속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 혜택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6개월 최대 할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곳 어디인가요? 네, 카드사들의 혜택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8개 전업 카드사 중에서 하위권 카드사들은 백화점, 항공, 여행, 병원 등 업종에서 최대 6개월 이상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우리카드와 BC카드는 이달부터 주요 업종에서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고 롯데카드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롯데백화점에서 300만 원 이상 결제한다면 무려 10개월의 무이자 할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뭐 그렇지만 좀 혜택이 제한적인 것 같아요. 무이자 혜택이 확 넓어진 것 같지는 않네요. 네, 꼭 6개월의 무이자 할부 혜택이 아니더라도 혜택은 좀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삼성카드는 7월부터 온라인 쇼핑, 항공, 여행, 면세 등의 업종에서 최대 5개월의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고 그리고 일부 업종에서는 7개월, 11개월의 부분 무이자 혜택도 선보였습니다. 상위권의 카드사들도 무이자 할부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 혹은 5개월까지 늘리면서 고객 모집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카드사들이 이렇게 무이자 할부 관련 소식을 바꾸면 소비자한테 잘 알려줘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좀 불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무이자 할부 조건이 바뀔 때마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또 포인트, 캐시백, 청구 할인 등 누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연내 마무리하고 5년간 적립 누락된 55억 원가량의 포인트와 캐시백 그리고 청구 할인 금액 등을 고객들에게 환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대출 이용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안내 역시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신용카드사들 무이자 할부 기간을 늘리는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재테크 라이프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